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한참 더울 때입니다. 그리고 이 바쁜 저녁 시간에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보건의료분과 발대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이동욱 이 경기도 의사회장을 겸하고 계신데 우리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아직 저 강릉에서 오셔서 도착이 덜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허진섭 부의장, 지난번에 저희들끼리 이제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고 계신 우리 강봉수 강사님,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이철호 의장님도 오시고 김영준 경기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민경 또 우리 중앙위원회 고문님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유한국당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이끌어온 메인스트림이었어요. 이제 우리 당과 역사를 함께한 이 우리 중앙위원회 위원님들의 자긍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 가장 큰 조직이고 또 기둥이 되는 이런 이제 중앙위원회, 그 중에서도 전문 직종을 대변한 우리 보건의료분과를 바라다보는 이제 시선들이 아주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제가 전임 의장이기도 하고 우리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다시 연임을 한 의장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어받을 때 우리 조직이 6개 단이 있었고 26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군대로 치면은 사령부 조직 비슷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분과라는 것은 필드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대민 접촉을 하는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기구인데 26개의 분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제가 의장이 되면서 우리 중앙위원회가 이렇게 자긍심에 가득 차 있고 사령부 조직이 무거워, 이런 더 이상 조직이 되어서는 일을 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확대 재편을 하면서 조금 기동성이 떨어진 것은 이제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새로 신설하기도 하고 해서 분과위원회 숫자를 일단 30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 무슨 당에서 어떤 이제 선거라든지 그런 이 계기가 있으면 우리 중앙위원들께서 대체로 이제 이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당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이제 이런 그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의장이 되면서 일하는 조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일단 일을 하자, 일을. 그리고 일을 하면 거기서 성과가 날 거니까 그 성과를 가지고 당 지도부든 누구한테든 당당하게 요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안 되면 뒤집어든지 뭐 불만을 토로하든지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지든지 뭐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확대하고 기동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조직과 운영의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중앙위 발대식, 특히 이제 이런 전문성 있는 이 분과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하다가 아마 의장이 갈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든 분과에 다 제가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은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의사협회라든지 농민회 관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 대표가 직능위원회 위원장을 겸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상임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보건의료위원회, 우리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제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동태를 이제 그 직능위원장인 당대표가 수시로 이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최대집 회장님 중심이 돼가지고 의사회 임원진들이 어디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다. 거기에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국회나 이런 데 이제 정책적인 반영을 해달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관련되는 의원들을 초청했는데 우리 당 같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무슨 보좌관 그날 내 뭐 혹시 일정이 있나? 이래가지고 이제 일정이 없으면 한 가보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 최대집 회장이 온다는데 사람 안내 좀 마치고 또 그날 뭐 이철호 보좌님 오시는가? 뭐 이런 거 이제 따져가면서 이제 갈지 안 갈지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끝까지 앉아있지도 않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당에 이제 쏟아대는 직능단체들 대표적인 의견이 와가지고 앉아있다 끝까지 앉아있지도 않고 다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걸 갖다가 체크를 하지 않는 게 우리 당이었다. 그렇게 흘러가. 근데 저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딱 당뇨들이 차고 앉아가지고 그 상황이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날 거기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우리 당에서 어떤 의원이 갔고, 우리 이제 당대표가 그 보고서를 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솔직히 의원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안 가면 좀 찜찜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당대표가 딱 분기를 한번 잡으려면 내가 당대표라도 그러겠어. 딱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무슨 분과하고 회식하는데 요새는 김재경은 좀 바쁜 모양이죠. 예? 아니 뭐 저번에 의사회 그 회의하는데 보니까 좀 못 가신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은 막 공격 바짝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연을 확대하고 접촉을 강화한 사람들하고 대선 앞두고 뭐 조직 1, 2, 3 해가지고 니는 뭐 의사 출신이니까 의협에 한번 가봐라. 당신은 검사 출신이니까 저 변호사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직능 관리를 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포스럽게 이 현장 관리를 해왔다라는 이런 이제 반성적 고려가 이번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번에 지난번 대표님한테 내가 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사무총장하고 정책위원장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전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직능단체 200개를 누가 그걸 맡는지, 뭐 큰 단체, 가령 예를 들면 그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의원 혼자가 못 맡잖아요. 그러면 무슨 노조, 뭐 금융 노조는 누가 맡고 이런 식으로 전담제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상임위별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앙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그 의원하고 한 축이 돼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의사협회를 우리 국회의원 누구가 전담한 사람이 이제 사무실을 방문을 한다. 뭐 국회의원 지 혼자 가가지고 뻘쭘하지 않습니까? 애들 편대를 하면.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도 아니고 이러면 좀 서걱서걱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동욱 위원장을 비롯해서 한 서너 명만 그 자리에 같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노동위원회 이제 조영길 위원장도 오셨는데, 가령 예를 들면 한국노총을 갈 때 한국노총의 금융 부분을 누군가 담당했으면 그건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조영길 위원장을 거기서 매치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자주 행사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협 차원에서 무슨 정부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거나 뭐 정책적 혹은 예산 문제 때문에 대규모 토론회나 간담회를 연다. 이러면은 이제 의원 누구가 그걸 이제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하고 인원을 동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나서서 이제 좀 역할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우리가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활동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받아서 사무총장하고 정책위원장하고 저 당대표님한테 한장 주라고 했어요. 대표가 그걸 받아가지고 읽어보든 안 읽어보든 대표 방에 그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이나 이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보다 이제 현장 밀착형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밋밋하니까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우리 당이 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만 참 이 포시럽다는 말이 표준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렇게 좀 잘난 집에서 나가지고 뭐 별 고생 안 하고 지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제 요즘은 좌파도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민정수석하던 조국 같은 사람 얼굴까지 잘생겨가지고 근데 우리 당이 뭐 옛날에 육법당 아니었습니까? 육사와 서울법대당에서 이제는 교수와 법조인과 고급 관료들이 포진한 당이 이제 우리 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야당이 된 지금 그리고 이제 당의 기관 조직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우리 조직만 마저도 역동성을 잃고 그 당의 색채처럼 이렇게 가면 도저히 견딜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리에서 우리 중앙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잘 찾아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우선 전환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당부 말씀을 올리는 걸로 제 이제 말씀 끝을 맺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당의 지지도가 뭐 전당대회 직전으로 돌아갔다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그런 지지도가 빠지면서 불안감 내지는 또 뭐 역할에 대한 회의론 뭐 이런 것까지 막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참 재미있는 또 통계가 있습니다. 코스닥 수치가 확 내려왔고 코스피도 지금 다시 2,000으로 후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지표가 뭐 아주 내리막길을 걷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경제가 나름 괜찮았느냐 하면 1년에 무역 수지 흑자가 한 900억 달러 났어요. 우리 돈으로 100조가 좀 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산 400 몇십 조인데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탄탄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지금 뭐 부품 기술 이야기를 하는데 부품 소재 수출만 놓고도 우리가 세계 6등을 했던 국가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나름은 경제가 참으로 탄탄했는데 우선은 이제 그 최저임금 뭐 그다음에 근로시간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돼가 서민경제부터 이제 좀 내려앉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버텨주던 거시경제 지표마저 이제 꺾인 거예요. 수출 기업 장부만 갖다 놔놓고 매년 세금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던 나라였어요. 뭐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전문 직종 장부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어렵게 갔는데 그러면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다들 어렵다는데 당 지지도는 저쪽은 올라가고 우리는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도도 뭐 50% 넘어가고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조화속이고 그러니까 말하기 쉬운 사람들은 뭐 여론조사 믿을 게 있나 다 조작이지 뭐 이 한마디로 이제 일축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정권의 큰 줄기가 한 번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5년 만에 정권이 바뀐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0년 주기의 정권 교체의 트랙 위에 우리가 올라서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9년만 넘어갔는데 한 두 번은 이 바톤 터치를 할 대선 주자급들이 있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조금 좀 그랬지만은 문재인의 뒤를 바칠 주자들이 몇이 있어요, 지금 저기가. 그리고 그게 관리가 되는 거야, 한 번까지. 그게 두 번까지는 되는데, 두 번이 딱 되고 나면은 그 중에 경쟁하던 사람들은 좀 제가 오늘 말이 좀 거칠더라도 이해를 해서. 두 번째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맛이 좀 가버리고, 이제 국민들도 지루함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보통 한 두 번 되면 바뀌고 이제 이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당내에도 굉장히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또 강성 보수들은 마치 문재인 정권이 오늘 내일 망하고 우리가 오는 문재인 끝나고 나면은 집권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도요, 이게 헛수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 이렇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냐, 뭐가. 언론에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한테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한테.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동네 가보면 다 그냥 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본물을 이루거든. 그거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근데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놈들이 참 못하고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면 이쪽에 있는 우리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제 본래의 우리 모습을 찾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끌어낸 그런 메인스트림 주류 정당의 하는 모습이 국민들을 지금도 실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진회 이런 거 할 때 한 두세 차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이 정부에 대한 좀 비판부터 시작하지 말자. 이 못한다는 거 국민들 다 안다. 다 아는데 왜 우리한테 이게 사랑의 시선이 안 오는 거야. 그거 바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문제라고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오신 분들은 양심 있는 분들이니까 저 자유한국당 안에 뭐 문제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소리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못한다, 바꾸자, 흔들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좀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계파 갈등, 당대표님부터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없다고 한다고 어디 없어집니까? 국민들의 눈에 계파 갈등이 없이 보여야, 그래야 국민들이, 야, 저 당 이제 진짜 하나가 됐네. 일쿠지. 백날 우리 입으로 우리는 계파가 없어요. 일군다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 도려내야죠. 우리가 정권도 내놓고 밑바닥까지 10% 지지도까지 내려갔던 정당이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중앙위원회라도 어쨌든 조직을 좀 더 역동성 있게 개편해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 의료 분과는 뭘 해야 될까? 여기에 이제 집중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건 의료 정책이 저쪽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안은 이거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견을 이 국가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생각이 확실치 않은 사람, 수많은 이제 의료 종사자들을 우리 편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단결해서 밖에서 볼 때, 야, 저마다 수룩하기 처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갈수록 참 좋아지는 것 같네. 하는 게 좀 되어 보인다. 이래야 이제 이 새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좀 집중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조직이 적지 않은 숫자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보건의료분과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각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분야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거기에 이제 구성원이 빠져 있으면 좀 영입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건의료분과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뭐 간담회든 토론회든 이런 걸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제 필드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 바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현역 요원들을 이제 바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좀 그렇게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시면 서로 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좀 촘촘한 이 조직 구성 그리고 이제 바깥 활동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하고 몇몇 분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활발히 활동을 해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보건의료분과가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각자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이것만 찾아서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름 더위에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